최근 글로벌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철강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친석유 정책으로 인하여 플랜트, LNG,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철강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 철강 생산업체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국내 철강업계엔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철강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포스코 설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철강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7위권 철강 생산국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철강을 수출했고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철강 생산을 시작하면서 저가 철강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졌죠. 2015년 기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8억 톤을 돌파,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에서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철강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과 환경 규제입니다. 트럼프 1.0 정권이던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리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일부 완화되었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강 수출 쿼터제까지 도입하여 공급량 제한에 나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8년 5월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의 양을 기존 수출량의 70%로 제한한 것인데요. 즉 설령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더라도 일정 수량 이상은 아예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철강업계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철강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친환경 철강을 요구하면서 저탄소 생산 기술이 필수 요소가 된 것이죠. 즉 이제는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된 철강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된 지금 지난 트럼프 정권 1.0과 바뀐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 철강 산업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면제를 받았던 국가들도 이제는 예외 없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철강업계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반전 요소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LNG 플랜트, 대형 공장 건설, 조선업 발주 증가로 인해 철강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LNG 플랜트 건설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는 철강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면서 고급 철강제의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즉 보호무역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 철강업계가 LNG, 플랜트, 조선업의 성장세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철강업계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 철강이 아닌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강판, 해양 플랜트용 특수 철강 등의 개발이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철강 업체들도 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도 친환경 전기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셋째는 미국, EU 시장 변화 모니터링입니다. 보호무역 조치와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국경세가 본격화되면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넷째, 신흥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어려워진다면 동남아, 인도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죠. 다섯째는 LNG, 플랜트,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의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철강 중개무역과 설계 기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철강을 중개무역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활용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은 이번 보호무역 조치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철강 산업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을 정리한다면 우선 부정적인 면으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무역 관세 등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전략 산업을 통한 수요 증대,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 증가, 무역 쿼터제 해지를 통한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본다면 결국 철강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나 생산 단가나 품질의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피해가며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철강에 대한 산업 지식이 있으며 제조와 생산을 하지 않고 그를 통해 중개무역을 하며 고급 플랜트나 시설을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산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여러 곳 있지만 그중 한 곳을 분석해 본다면 현대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 철강 생산 업체가 아닙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철강과 산업재를 중개, 유통하는 글로벌 무역 기업인데요. 쉽게 말해 철강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과 공급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단순 생산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개무역 기업들은 오히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코퍼레이션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철강 및 산업재 무역 사업입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 철강 제품을 중개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이 직접 수출입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찾게 되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자원 사업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철강뿐만 아니라 LNG, 신재생에너지, 광물 트레이딩까지 다룹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 LNG 인프라 투자 증가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플랜트 수주 및 EPC 사업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대형 플랜트와 공장 건설이 증가할 텐데 이 과정에서 현대코퍼레이션은 설계, 조달, 건설까지 담당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퍼레이션의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최근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실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이 기업이 위기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또한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서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철강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줄어들 때 철강을 유통하는 기업들은 가격 차익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타격이 적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일반적인 철강 제조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중개무역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생산업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현대코퍼레이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알래스카 LNG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압박했죠.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뛰어들고 국내 철강, 조선, 건설 기업들이 LNG 플랜트 건설과 관련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현대코퍼레이션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고 단순 철강 생산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개무역과 고부가가치 설계가 강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누가 기회를 잡을 것인지 현대코퍼레이션은 그 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산업 관세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흐름과 관련 기업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류는 변하지만 본류는 흐릅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큰 흐름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